시작하자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투자로 바로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거보다 앞 단계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10번을 트라이하면 9번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번이 저에게 부를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세상에 쉬운 투자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거저 얻어지는 건 절대 없다고 봐요.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제대로 투자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10년에서 15년 정도 내가 이 방법으로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재테크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사실 이제 시작하자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투자로 바로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거보다 앞 단계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재테크의 시작은 정리다라고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도대체 무슨 정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정리는 굉장히 많은 정리가 필요해요. 자산 정리도 해야 되고 내 주변 환경 정리도 해야 되고 인간관계 정리도 해야 되고 시간 정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정리를 도대체 왜 해야 되느냐를 이제 아셔야지 정리를 하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냥 미니멀 라이프나 깔끔하게 뭐 이렇게 예쁘게 해놓는 그런 정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정리를 하는 이유는 재테크 투자를 잘 하시려면 결국 나 자신을 잘 이해해야 돼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절대 지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모르고 그냥 남들이 사라고 하니까 좋다고 하니까 주식을 투자하시거나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이제 실패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는 결국 정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분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어디에 돈을 썼고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나는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둘러보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투자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투자를 하려면 나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게 단계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맨 처음은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네네. 본격적으로 재테크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네. 혹시 재테크의 단계 한 5단계로 혹시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앞에서 시작은 정리다 말씀드렸는데요. 시작하기 전 단계가 하나 더 있어요. 이제 그거는 단계라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부자가 된다. 나는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부자가 되고 싶어. 그거는 여러분 부자가 되기로 결심한 거랑 너무 달라요. 부자가 되고 싶어라는 그 말에는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어를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재테크를 하고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나는 부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다음이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지? 라는 고민을 여러분들이 착수하시게 되는 거고 그 어떻게가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나올 수 있는 건데 나는 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할 일은 부자가 된다 라고 마음을 먹으시는 거. 그거를 재테크의 시작보다 더 앞서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시는 게 아까 말씀드린 정리를 통해서 자기 분석을 하시면서 내가 어떤 투자에 적합한 성격인지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투자를 할 만한 상황인지 이것도 아셔야 돼요. 자본이 없는데 무조건 투자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돈이 제가 생각한 거대로 재테크가 꽃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재테크는 정말 제가 10번을 트라이하면 9번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번이 저에게 부를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들 성공한 이야기만 듣고 돈이 없는데 준비가 안 됐는데 재테크 하시는 거 저는 절대 반대예요. 그래서 정리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내가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자본금은 얼마나 되는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마이너스는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분석하셔야 돼요. 거기까지 하셨으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종잣돈을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모아가면서 종잣돈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놔두고 투자에 대한 준비, 공부 이런 것들 계속 하셔야겠죠. 세상에 쉬운 투자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거저 얻어지는 건 절대 없다고 봐요. 투자 강의도 진짜 많잖아요. 많은데 그거 듣고 거기에서 알아서 해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결국 자기가 해야 돼요. 주식도 내가 사야 되는 거고 부동산도 내가 임장을 나가서 내가 직접 물건을 보고 내가 직접 상담을 하고 계약을 해야지 그게 내게 되는 거지 그냥 강의 듣고 뭔가 끝 하면 얻어지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다 생각하시고 그런 공부, 경험,
실제 나가보는 거, 경험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셔야만 그게 실제 재테크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종잣돈이 없으면 만들어가면서 그런 경험을 하시고 있으면 놔두고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공부가 되고 뭔가 경험이 좀 쌓였다라고 하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에 들어가실 수 있겠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평범한 사람의 재테크는 항상 투자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좋은 기회를 기다렸다가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제대로 투자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근데 그때 만약에 내가 경험이 없고 투자의 시장에 대한 여전히 두려움이 많은 상태라면 아마 못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어떤 마음적인 부분에 대한 준비, 부자의 그릇이라고 많이들 표현하시잖아요. 그런 그릇을 키울 수 있는 공부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돼요. 이 어느 순간 경제에 대한 관심을 딱 놓는 순간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우리의 감각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경제 뉴스를 하루에 한 개라도 꼬박꼬박 챙겨보시면서 관심을 쭉 가지시다가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왔다. 그러면 그때 정말 제대로 투자를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때 기회를 잘 잡아서 저는 정말 100% 정도의 수익을 낸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100% 정도의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 있다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나왔다면 그때부터는 좀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책에서 이제 결과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과라는 표현보다는 확장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주식도 하고 싶고 부동산도 하고 싶고 그러겠지만 사실 우리 돈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재테크 이제 초보시고 경험을 하신다라고 하면 한 가지 방법을 정하고 그 방법을 될 때까지 한 번은 밀고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번 자산이 점핑하고 나면 그때는 다른 투자도 포트폴리오를 늘릴 수가 있어요. 근데 종잣돈이 작은 상태에서 요거 조금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흔히들 눈덩이 그 스노우볼 효과라고 하는데 눈이 좀 이만큼은 있어야 이게 굴러가면서 이만큼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쪼개버리면 너무 다 요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될 때까지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는 끊임없이 돈이 필요해요. 이게 평범한 사람들의 재테크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이제 부자들은 쓸 돈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투자도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린 그렇지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정한 그 재테크 한 가지 그 방법을 될 때까지 기회가 올 때까지 쭉 밀고 나가고 거기에서 성공적으로 한번 엑싯을 하셨다면 그때 다양한 투자로 확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막 그렇잖아요. 우리가 노후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내 집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애들 교육비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나는 그 사이에 여행도 가고 싶고 막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노후 대비에 뭐 연금을 얼마 들어놓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저축도 가져가고 뭐 아이들 교육비를 위한 뭐 보험도 들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이걸 모아놓으면 되게 큰 목돈이 돼요. 근데 다 쪼개져 있다 보니까 정작 기회가 왔을 때 투자할 돈이 없더라고요. 이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 돈을 이렇게 해서 하나로 뭉쳐놨어도 마음이 약해서 내가 정한 투자 방법대로 가다가 사람들이 계속 흔들려가지고 이 길이 아닌가? 기회는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또 중간에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 때까지는 좀 버티는 힘이 필요하다. 갈짓자로 재테크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하나로 좀 뭉칫돈을 가지고 가되 될 때까지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관리도 잘 안 되고요. 그리고 막상 제가 보면은 저는 이제 제가 코칭을 많이 해드렸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결국은 내 집을 사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내 집이 없는 그 불안감을 잘 못 견디시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 집을 사시는데 이 내 집을 살 때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 결국 가진 것들을 다 깨세요. 정말 아기들 앞으로 모아놨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신 용돈까지 다 털어오시거든요. 근데 그때 얘네가 손실 중이면 결국은 피눈물 흘리면서 깨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집을 샀는데 내 집이 또 가격이 떨어져?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부부싸움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 갈짓자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뭔가 한 10년 정도 혹은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10년에서 15년 정도 내가 이 방법으로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잘못된 방법을 가시면 안 되겠죠. 네, 좀 계속 검증하시고
계속 좋은 컨텐츠 찾아서 보시고 부게이스에서 소개해 주신 영상도 많이 보시고 스스로가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정한 방법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를 계속 믿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고 끌고 나가시면 결국 여기서 이제 한번 확 올라가는 거죠. 그러고 나면 그때는 집도 사고 주식도 사고 주식 뭐 배당주도 사시고 연금도 들고 다 하실 수 있는 거죠.